사실 요즘 사건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 만 13세까지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왜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만 13세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행동 조심해야지 라고 자기 행동 스스로 조심하게 될 수 있을지 일단 이것부터 저는 회의적이고요. 근데 좀 쫄을 순 있어 애들이. 야 너 소문 들었냐? 이제 우리도 처벌 받을 수 있대 이러면서. 뭐 된대? 학생들의 어떤 실수, 학생들의 어떤 과오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경찰관들한테 나 잡아가, 나 촉법 소년이야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만 13세를 너무 지금 옛날의 애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 변호사님 의견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실물을 좀 봐야 됩니다. 소년보호 처분하지 말고 형벌 때리자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 입장에서 볼게요. 뭐 형사처벌 한다고 칩시다. 초범 내려서 13살짜리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초범이니까 벌금형 아니면 해봤자 집행유예거든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벌금 누가 냅니까? 부모가 돼요. 얘는 그냥 집에 갑니다. 그냥 형 받고 집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은 차감 못하니까. 페널티도 없어요. 근데 소년 보호 처분으로 나오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귀찮아요. 일단 실제로 소년원에 끌려가서 소년원에서 2년 동안 감옥처럼 집에 못 가고 살 수도 있고 매일 봉사명령 나오지 수강명령 나와서 어디 가서 수강 들어야 되지 보호관찰관이 찾아와서 너 뭐 하고 있니 적어서 내라 하지 이게 실효성이 아예 없진 않단 말이에요. 소년법이 이미 충분히 소년보호 처분을 교화해보겠다고 소년법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소년법이 실효성 있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먼저 지원해줘야 됩니다. 소년법이 실효성 없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교화를 강화시키자. 그쵸? 왜냐하면 소년범이 전국에 10,000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소년범을 관리하는 소년부 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와. 진짜요? 여러분 소년보호 사건은 판사가 직접 얘 감독 잘 되고 있나? 얘 뭐 그렇죠. 보호관 잘 받았나? 체크하세요. 교화를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근데 20명한테 이걸 다 하라고 해놓고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예산과 부족한 시간을 줘놓고 교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형벌하자. 이거는 조금은 약간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폭의 성인 피해자들을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요. 학폭의 성인 피해자. 예, 학창 시절에 학폭을 당했는데 수년이 지나 성인이 된 피해자들. 네네. 예, 그분들이 그때 학폭의 악몽과 트라우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은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예, 특히 아까 고대기 사건 같은 경우도 보호감호 처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처벌을 크게 받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알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게 결국 자신의 몫이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는 그 피해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더 글로리의 경우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그 작가분께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응보가 반드시 필요해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